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서 발음이 같은 한자들을 좀 배워보겠는데요. 잠깐 오늘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겠어요? 오늘 배우는 한자는 가릴간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서 한자들이 연결되며 발음이 같은 자를 배울 건데요. 자, 가릴간이라고 하는 한자 잠깐 보시면 묶을 속자라는 한자예요. 나무를 똑같은 것들이 묶어놨지만 그 묶은 것 중에서도 좀 표시를 해 두어서 구분을 해 놓기 때문에 가려놓다, 구분 지어 놓다라는 말을 가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묶을 속 가운데에 구분 짓는다는 점 2개를 집어넣으면 이자가 되는데요. 이 점 2개는 8팔이고 8팔에는 나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 놓은 것 중에서 내가 구분해요, 나누어 놓는다라는 뜻으로 가려놓는다, 이건 누구 것, 이건 누구 것, 이렇게 가려놓는 것처럼 하는 걸 가릴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들어가서 발음 역할도 하지만 가려주다라는, 구분해주다는 뜻도 되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8자 배워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가날간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가려주다라는, 구분 지어주다라는 간자에 앞에 말씀원을 했기 때문에 말을 가려가면서 한다는 말을 가날간이라고 하는데요. 저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할 땐 충고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할 때는 간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쓰는 간자입니다. 말을 가려가며 조심스럽게 임금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하는 걸 간언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에 삼사라는 기관이 있었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관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때 중앙조직 사간원이라고 할 때 간자가 바로 임금한테 간언을 맡은 부서입니다. 이런 것처럼 임금한테 충고한다는 표현, 윗사람한테 의견을 제시한다는 걸 가날간이라고 하는데 쉽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가려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가릴간은 진짜 여기 가릴간에 추가로 손수를 붙입니다. 자, 손으로 구분지어서 정확하게 구분지어 놓는다는데요. 구분지어 놓는 거 앞에 다시 행동이 손을 집어넣어서 가리다고 하고요. 저런 단어를 쓸 때는 임금이 중전을, 며느리감을, 누군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간택되다 라고 표현할 때 내가 뭔가를 신중하게 가려가면서 택할 때 간택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익히려를 보시면 앞에가 실사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가려다, 구분하다는 뜻인데 실을 구분하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실을 구분하는 걸 익히던데 옛날에는 옷과 이불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바느질은 필수의 생활 습득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이 좋은지, 어떤 실로 했을 때 오래 입을 수 있고 곱게 나오는지를 다 익혀야만 시집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과 관련된 일, 실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일을 익히다 해서 우리가 연습하다 할 때 쓰는 연자가 되겠네요. 네 번째 단련할 연자는 앞에 쇠금을 집어넣어서, 자, 쇠떡이입니다. 쇠떡이를 좋은 쇠와 나쁜 쇠, 정말 쓸모있고 단단한 쇠와 별로 쓸모가 없이 무디고 쓸모가 적은 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쇠를 구분하는데 쇠가 정말 좋은 쇠가 되려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할수록 아주 단단한 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쇠가 달구어지어서 식혀지어서 좋아진다는 말을 단련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특히 체력 단련하다 이럴 때 쓰는 단련, 내가 뭔가를 열심히 연습할 때 쓰는 단련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밟아서 내가 그렇게 숙달되게 되는 걸 단련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앞에 불화를 집어넣는데요. 불에다가 달구는데 여러 가지 불을 구분지어서 이제 불에 대면 높은 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800도, 1000도, 1800도 이런 식으로 불을 구분지어 어떤 물품을 넣어서 녹여야 되는지를 달굴련이라고 하는데 저런 같은 경우는 불로 된 것들로 관계돼서 우리가 숯을 태우는 걸 연탄이라고 할 때도 연자가 되겠고요. 우유를 따뜻하게
끓여서 만든 걸 연유라고 한다든지, 이제 불가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심판받기 직전에 불로 달궈진 데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 지옥인지 천국인지 구분 짓는 걸 연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불의 지옥이기 때문에 그때도 달굴연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1번에서 5번을 보시면 앞에 자만 뜻을 담당을 하고 뒤에 있는 한자들은 간이나 련 발음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구분지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6번째, 7번째, 8번째를 보시면 이쪽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를 제가 여기다 색깔편으로 써놨는데요. 바로 이자가 들어갑니다. 이자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여기에 가릴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문 가운데에 가릴간을 집어넣으면 난간난이라고 해서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난간이라고 하면 자, 문 밖이냐 문 아니냐. 내가 여기까지 선을 그어서 여기부터는 문 아니고 여기부터는 문 밖이다 해서 우리는 보통 한옥에서는 문턱으로 그걸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문 사이에 나무를 덧대서 가려놓는 구분 짓는 선을 놓더라. 그걸 테두리라고 하고 그걸 난간이라고 하더라 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 난간을 보통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나무목 더하기 난간난의 원뜻을 써서 이걸 난간난이라고 보고 테두리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두리 사방을 다 해놓는데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면 공란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7번째 보시면 그 난간난 앞에 화초를 갖다 놨는데 예쁜 화초 뭘 갖다 놨냐? 난초를 갖다 놨다 해서 우리 여러분 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한자로 난초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보기 좋은 관상동물이기 때문에 문 밖에다 놔서 사람들을 많이 보게끔 하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간에 있는 식물 난초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8번째 보시면 불어가 그대로 뜻만 주면 되고요. 뒤에 있는 한자 난간난을 써서 난간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그래서 입구에 문 입구에 달아놓는 조명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찬란하다라는 난자라든지 임명자에 란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좋은 의미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가릴간이 들어가서 단어 배웠는데요. 가릴간이 들어간 한자는 간 발음이나 련 발음이나 그 다음 이렇게 란 발음을 한다는 것을 익숙하게 보시고 아 이런 모양이 들어가면 이런 발음을 하는구나 잠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짧은 시간 안에 8자 잘 배우셨나요? 이런 한자 종종 올리겠습니다. 영상 구독 해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한자 공부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한자에 똑같은 자가 들어가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한자들은 모아서 공부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한자를 암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술병복자가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발음이 같으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한자 제가 6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한번 잠깐 동안 배워보시겠어요? 먼저 술병복이라는 한자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한자의 모양은 이런 술병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밭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술병에 술이 차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 위에는 뚜껑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술병이라고 하면 술이 담아져 있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술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술은 아주 비싼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술 한 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 술병이라는 술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부유함을 상징하고 넉넉함을 상징합니다. 귀중한 음식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해석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한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신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보일시자로 읽지만 귀신시라고 봐서 조상시, 조상에게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상 모양이고요. 뒤에 있는 한자는 술병 모양입니다. 자, 조상들에게 차례상을 앞에서 차려서 술을 드리면서 귀한 음식을 제가 가져왔으니 드시고 저희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복을 비는 행위가 바로 차례라는 행위인데요. 제사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조상에게 술을 갖다 바쳐 복을 비는 거에서 복복자 한자는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항상 술이라는 것, 귀한 음식이라는 걸 유념하고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앞에 술병 복자에 뒤에 있는 한자가 칼도를 쓰는데요. 자, 이 술이라는 것 너무 혼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나누어 먹습니다. 나눈다는 표현에서 뒤에 버금부를 집어넣을 때 칼도를 집어넣습니다. 쪼갠다는 의미 됩니다. 쪼개면, 자, 술을 나누어 먹다, 이거를 쪼개어 먹다, 귀중하게 나누어 먹다 해서 쪼개다가 되면 하나인 것을 쪼개면 두 개가 되고 두 개를 쪼개면 네 개가 되는 것처럼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는 의미여서 버금부가 되고요. 이 버금부가 들어갈 수 있는 한자들을 보시면 우리가 사장님 밑에 부회장이라든지 회장 밑에 부회장이라든지 부반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자가 들어가는 직책들에 쓰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먹는 쌀밥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간식처럼 부식으로 먹는다고 할 때도 부자가 되고요. 나의 처음 직업인 주업이 있는데 두 번째 직업을 부업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자라는 한자는 두 번째라는 뜻으로 씁니다. 술을 나누어 먹다라는 말에서 여러 번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술 귀한 거라고 했죠? 집입니다. 간머리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아래에 술이 있습니다. 집에 술이 있다는 것, 집에 술병이 가득 차 있다는 것, 귀한 음식이 그렇게 많다면 정말 부자인 겁니다. 부자를 쓰고요. 부자의 반대말인 가난할 빈을 써서 우리가 빈부격차라고 한다든지 너무 많이 있다라는 말 풍부하라든지 아주 이 부자는 좋은 의미로 쓰고요. 사람들이 다 부자 되길 원하지요. 그때 쓰는 부자가 되는데 옛날에도 집안에 술이 가득 찬 사람은 술을 가득 넣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부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자, 여기에다 잠깐 보시면 이 한자와 많이 혼동하는 한자여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썼습니다. 여러분 부자부하고 마땅할 땅 많이 혼동하시지요. 위에 높을 상이라는 한자를 쓰고요. 아래 밭전을 쓰는데 여기는 정확히 밭으로 해석을 합니다. 밭을 하나 팔려고 하는데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고 팔고 싶습니다. 그래서 밭 가격을 높여서 팔고 싶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해서 당연할 땅자 마땅할 땅이라고 있습니다. 술병 모양 할 때 부자부는 술병이지만 여기서는 밭 가격을 높이 책정하다로 마땅할 땅을 씁니다. 그렇게 의미를 좀 두셔야 잘 외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수레차가 바퀴살이라는 말을 쓰고요. 뒤에 있는 한자 술병복이 복발음을 줘서 여기에 수레에다가 술병을 가득 싣고 가는데 이 술 항아리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바퀴 모양이 휠 정도로 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퀴살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수레바퀴에 있는 이 작은 쇳덩이들을 또는 나무살들을 바퀴살이라고 합니다. 이 바퀴살이 가운데 한 곳에 모여서 힘을 주기 때문에 수레에 짐을 실어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레 바퀴에 있는 바퀴살 복자인데요. 이게 쓸 수 있는 한자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한쪽으로 막 모여들 때를 폭주라고 표현주죠. 그래서 바퀴살 폭자입니다. 복자가 아니라 폭자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바퀴살폭 복자 하다가 지금 여기는 폭폭인데 바퀴살폭
복도 되고 폭도 됩니다. 발음이 두 개 있습니다. 바퀴살복, 바퀴살폭. 여기는 폭으로 할게요. 그래서 바퀴살폭자로 보면 복도 됩니다. 발음 두 개 있습니다. 폭주라는 단어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바퀴가 몰린 것처럼 주문이나 어떤 것들이 한 곳에 쫙 모이는 걸 우리가 폭주라고 하죠. 폭주. 그럴 때는 발음을 폭자로 하시면 좋고 바퀴살 복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발음 두 개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너비 폭자가 되는데요. 이 너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이라고 보셔서 앞에 수건건자가 천이에요. 옛날 옷을 만드는 천입니다. 자, 어떤 등치가 큰 사람은 이 천이 많이 필요하고 아주 얇은 사람은 천이 조금 필요한 것처럼 옛날에는 다 옷을 맞춰 입기 때문에 그 맞춰 입는 천의 너비를 표현할 때 쓰는 너비 폭자인데요. 우리가 이 너비라는 말 언제 쓰느냐? 폭자로 들어가는 말 할 때 우리가 대폭 할인을 한다든지 어떤 진폭, 지진이 났는데 그 진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폭, 대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폭자입니다. 뭔가의 넓이가 크다 작다 할 때 쓰는 넓이 폭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닥칠핍인데요. 한자에서 이 한자의 이름은 책받침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뜻은 움직이다, 걸어가다라는 쉬엄쉬엄 갈 착이라는 한자입니다. 착자가 받침 역할을 해서 착받침인데 착자 발음이 사람의 듣기에 책 발음으로 돼서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읽는데요. 발음은 중요하지 않고 얘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다? 움직이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술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술병의 술을 따라서 항아리에 있는 술을 술병에 다 담는데 이 술병에 쭉 따를 때 입구까지 막 이렇게 차오르는 술병 끝까지 막 술이 차오르는 정말 막으려고 해도 계속 넘칠 것 같이 차오르는 그 술병을 세서 뭔가 막 밀고 치고 들어오는 걸 닥칠핍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술병에 물이 막 술이 차오르는 것처럼 촉박하게 막 밀어붙일 때를 닥칠핍인데요. 언제 쓰냐면 몰아붙이면서 학대할 때를 핍박이라고 한다든지 가난함이 찌들어서 너무 가난하면 궁핍하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핍자입니다. 나머지들은 복자와 부자, 폭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완전히 핍자 발음을 하니까 좀 조심할 필요 있고요. 1급자 정도 되는 한자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자도 술병복이 들어간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자에서 보시면요. 똑같은 한자 들어가면 발음이 비슷하고요. 추가되는 아이들은 다 뜻으로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잠깐 한자 공부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서 발음이 같고 이게 발음도 도와주지만 뜻도 도와줘서 묶어서 공부하면 편한 한자를 7자 정도 잠깐 한번 배우시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잠깐 저와 같이 함께 한자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오늘은 무엇을 배우냐면요. 돌아올 복이라는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복자 발음을 하는 한자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 돌아올 복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돌아올 복자라 하면 아래다 써놓은 것처럼 위에가 사람 인자의 변형이고요. 아래 날일자는 발바닥 모양이고 이 발바닥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뜻으로 천천히 걸을 쇠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서 즉 사람이 걸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 돌아온다는 한자에
돌아올 복이라는 옛날 부스인데 지금은 부스 214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자가 들어갔다는 부스였다는 증거로 이렇게 남아있는 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복이지만 갔다가 왔다 발로 무엇인가를 했다 이렇게 하고 의미를 보고 해석하시면 금방 한자가 외워집니다. 추가되는 부수는 무조건 뜻이고요. 얘는 발음 역할을 할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두인변이 아니라 단일 행자의 한쪽 명만 쓴, 즉 걸어간다는 뜻이고요. 부스 영상 참고하셔서 부스는 조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스는 자축거릴 척이라고 하고 이름이 기억 안 나신다면 걸어가다는 뜻이다. 두인변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한자도 걸어갔다가 다시 온다니까 직접 행동한다는 한자를 더 집어넣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한자를 완성을 시킵니다. 돌아왔다는 얘기는 다시 왔다는 뜻이어서 복발음과 부발음을 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건강이 다시 원래 상태로 오면 회복됐다고 하고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부활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발음을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가 두 가지 음이 되는 것들은 서로 연관이 됩니다. 돌아왔네, 다시 돌아갔네, 같은 음인데 이거를 약간 발음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음을 구분한 것 뿐입니다. 뜻은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걸어갔다가 다시 왔네 라고 한자를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겹칠복에 앞에 있는 부스가 뜻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스는 오드변입니다. 옷을 하나만 입지 않고 두 개를 입습니다. 자, 저희 겨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따뜻한 옷 외투 하나만 입는 것보다 여러 개를 겹쳐 입었을 때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해서 더 따뜻함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얇은 옷들을 여러 개 입는 것이 더 보온에 좋다고 하는 것처럼 옷을 여러 개 입고 갔다가 다시 왔네 해서 복자는 발음을 하고 옷을 여러 개 입었다고 해서 겹칠복이라고 부릅니다. 이자가 들어간 한자들은 우리가 기계에다가 원본을 하나 놓고 여러 가지 겹쳐서 계속 찍어내는 것을 복사라고 한다든지 어떤 2배의 이자를 준다고 해서 복리라고 한다든지 운동을 하실 때 단식 경기, 복식 경기 할 때 복자로 쓸 수 있는 복자입니다. 그래서 겹치다라는 말은 2개 이상이라는 뜻으로 보셔서 그럴 때 쓰는 단어에 쓰는 복자입니다. 세 번째 덮을복을 보시면 얘가 뜻을 담당합니다. 아래에 있는 돌아올 복자는 무조건 복자 발음을 줄 건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덮을 아 이자입니다. 선역사 아니고요. 술뚜껑으로 덮어놓은 모습이고 제 부스 영상에서 덮을 아자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덮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뚜껑으로 덮었어요. 그래서 덮다가 뜻이 되고 아래 돌아올 복자가 복자가 되는데 이 덮을복에서는 뭐 어떤 의견을 다시 덮었다가 다시 말하는 걸 번복하다든지 얼굴에 뭔가를 덮어 씌우는 걸 복면이라고 한다든지 뭐가 뒤집어졌다 그러면 전복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덮어버렸다고 할 때 쓰는 복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배복자인데요. 앞에 달월이 오면 우리가 아는 달이 아니라 신체와 관련된 부수입니다. 우리 신체에 관련된 한자는 고기육자를 쓰는데요. 고기육자가 왼쪽에 오면 이렇게 달월 모양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달월과 고기육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오는 한자는 고기육이지만 이름자가 달월처럼 닮았기 때문에 육달월이라고 부릅니다. 신체하고 관련되고 뒤에가 돌아올 복인데 자 우리 배라는 신체는 밥을 많이 먹으면 커지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원상복귀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서 왔다 갔다 커졌다 꺼졌다 이게 불렀다가 쫄았다가 그런 배 부분이어서 배를 상징하는 한자가 돼서 복부 비만이라고 한다든지 복통이라든지 복대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복자가 되겠습니다. 요즘 먹방을 찍는 유튜버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뚱뚱하지 않은데 그 많은 20인분이라는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걸 찍어서 보면 와, 저 사람들의 배는 대단하겠다. 그게 다 들어가면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불렀다가도 다시 다음 영상 찍을 때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배가 커졌다, 원래 됐다 했대
복부 할 때 쓰는 복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기 복자는 사람 이름자에 많이 씁니다. 요즘은 이 복자로 쓰면 참 촌실한 이름이 될 건데요. 옛날에 향기 향자에 뒤에 복자를 써서 향기가 멀리서도 맡아진다. 정말 그 향기 때문에 되돌아오고 싶네 라고 쓸 때 쓰는 향기 복자가 되고요. 단어는 많지 않고 이름자에 복녀, 복자, 복례, 복순이 이럴 때 쓰는 복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복자도 많이 쓰지만 이 복자도 씁니다. 여섯 번째 신리 발블리를 보시면 앞에 발음이 바뀌었다는 걸 잘 보시고요. 이 한자의 부스를 아시면 좋은데 이름은 주검시라고 있지만 저 부스의 역할은 사람의 몸이나 집이나 신체를 관련하는 한자인데 여기서는 집이 아니라 집도 되고 신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집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에서 나갈 때 신발을 신고 나가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죠. 집으로. 그래서 집에 나갈 때 신는 신발, 돌아올 때 다시 신고 오는 신발. 신발이라는 건 지면을 밟기 때문에 밟을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리자에 쓰는 한자가 특이한데요. 리가 앞에 오면 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력서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정말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력서라 하면 내가 밟아온 나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 할 때 이자가 되고요. 우리가 오해받는 행동하지 마라 할 때 이하 부정관, 과전 불납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마라 할 때는 신발리로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 일급자에 나오는 정말 처음 보시는 한자일 수 있는데요. 앞에 마음심을 붓고 뒤에가 돌아올 복자인데 정말 우리 한글에 괴팍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한글 같지만 한자고요. 괴팍스러울 팍자에서 단어를 써놨듯이 괴팍입니다. 사람 성격이 좋지 못하는 걸 괴팍이라고 하는데 한자에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하고 자기가 싫을 때는 안 합니다. 남의 사정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괴팍스럽다고 하죠. 그래서 한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어그러질 괴자와 괴팍할 박자를 쓰면 괴팍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발음이 복 발음을 하지 않고 완전 괴팍하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요. 이전 한자 알고 있으면 좀 급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자를 또 7자나 배우셨습니다. 같은 자가 들어가면 발음 역할도 하고 뜻도 도와줍니다. 추가되는 부수는 무조건 뜻입니다. 이게 한자 잘하는 비법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영상 또 올릴게요. 유익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저와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해요.